충남교육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완화된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수칙에 대한 기대와 걱정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신도시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파트 진출입로가 한 곳뿐이어서 도로 정체가 아파트 주차장 안까지 이어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소방본부에 약 72만 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성과급으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금리 인하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점차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학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3년 만에 마스크가 없는 졸업식이 진행된 데 이어서 새학기 방역 수칙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합니다. 정호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충남교육청이 교내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전환되고 최대 57일까지 허용됐던 가정학습 등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또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교내 모든 구성원이 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등록도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만 하면 됩니다. 체험학습과 생존 수영 교육, 돌봄교실 등은 코로나19 이전 지침이 적용됩니다. 이번 방역 지침 완화는 학생들의 언어 소통 능력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심리 정서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충남 지역 학생들은 새학기 완화된 방역 지침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데다 체험학습도 가능해져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너무 답답했는데 교실 안에서 마스크 벗어도 돼서 너무 좋고요. 이제 수학여행도 우리 갈 수 있다는데 나름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 보고 등 교내 업무는 개선되지 않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나와 현장의 혼란이 클 거라는 의견입니다. 학교마다 이제 이 적국 공고 사항을 마치 의무 사항처럼 이제 학칙처럼 적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학생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청은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버스 승차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내 학교에 3천여 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 개학 후 2주간 학교별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수도권의 출퇴근길 교통난 정말 심각하죠. 출근도 하기 전에 지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지방의 도시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북 도청 신도시의 내부 교통난이 유독 심각한데요. 얼마나 밀리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아파트 밀집구역.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와 비교할 순 없지만 이곳에서도 출근길은 그야말로 교통대란입니다. 학기 초가 되면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10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출근 시간이 지나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지만 많이 밀릴 때는 이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데까지 30분 가까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 평소에 많이 밀려요? 네, 많이 밀려요. 얼마나 많이 밀려요? 출근길 얼마 걸리세요? 출근 1월 때는 괜찮은데 방학 때는 저기 안에서 한 30분도 있을 때 있어요. 저희가 보통 8시에 나오면은 일단 저기 나가는 길까지 다 막히거든요. 신호등부터. 그래가지고 우방 3차랑 이제 저희 코오롱 아파트랑 같이 나와가지고 차가 엄청 막히는데 여기 지하 주차장까지 길이 막혀요, 계속. 그래가지고 한 30분 일찍 나와도 똑같아요.
두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로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데다 출입구와 접한 도로는 막다른 길로 편도 1차선에 불과해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차량 진출입구도 한 곳뿐입니다. 이미 3년 전 아파트 입주 초부터 예견된 일로 수년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교통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나서가지고 덕분에 지금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거 하기 전까지는 계속 진짜 방법은 원인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저희가 내는 안건마다 다 부결돼가지고 이제 좀 진행되려고 하는데 아직 개발 공사에는 답이 없고요.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해법은 3가지 조정안. 아파트의 부출입구와 우회도로를 산을 가로질러 왕복 2차로로 개설하는 일환과 일방 통행로를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경찰청 뒤편으로 개설하는 2안,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옆으로 우회하는 3안을 제시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안동시와 아파트 사업 주체인 경북개발공사도 이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교통난을 해소할 3가지 조정안이 나왔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당 기관을 찾아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3가지 조정안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던 경북개발공사는 다음 주쯤 해당 자료를 주민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 제공된 3가지 대안은 여론 수렴과 투표 등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됩니다. 만약 1안인 2안, 3안 중 한 개 결정이 되게 되면 안동시하고 이제 그 시행 주체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아마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선택이 달라질 텐데요.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자가 간다, 이하영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약 72만 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하루 평균 1,900여 건의 신고를 받고 처리했으며 이는 43초에 한 번 신고가 접수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구급이 15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와 화재가 각각 4만 건과 3만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이 지속됐던 여름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전체 신고의 31.2%가 접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은행권 금리 인상에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28.8%로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무려 9.6배나 커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성과급과 퇴직금 등으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은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은행권이 부랴부랴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21일부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실질금리를 낮췄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민들은 3년 후 금송아지보다 당장의 물 한 모금이 필요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문화재단이 제2기 레지던시 사업에 참여할 입주 작가들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서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의 심지유 주임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산문화재단 심지유 주임입니다. 예, 주임님. 먼저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레지던시 사업, 이게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산시가 주최하고 서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서산문화재단 제2기 레지던시 사업은
개인 스튜디오 및 작업 공간이 필요한 작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을 하고 지역 주민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25세 이상의 평면 시각 분야 예술인으로 대학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듯한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종 선발된 입주 작가 4명에게는 창작 작업 공간 제공을 비롯하여 소정의 창작 지원금과 온 오프라인 홍보 및 인쇄물 제작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신청은 3월 6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을 통한 접수로 진행됩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결과 발표 예정이며 4월부터 10월까지 입주해서 그 결과로 11월에 결과 전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그럼 이번 사업들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서 창작활동 촉진과 작가와 시민들의 네트워킹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2022년에 진행되었던 제1기 레지던시 사업의 경우는 시민들이 작가들이 작업 공간에 들어와 실제 작업하는 과정을 보기도 하고 원데이 체험도 하면서 작가들과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주면서 작가들에게는 본인의 작업 세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2기 레지던시도 서산문화재단과 함께 하실 역량 있는 작가들이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심지우 주임이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